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설춘환입니다. 지난주에 주식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경매 강의. 2022년도 하반기 또는 2023년도 경매 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특히 상가 또 공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시장도 전에와 같지 않다.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경매 매물로 아파트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이제 국세청 특강 갔을 때 2014년 15년도에 서울의 강서구에만 경매 나온 아파트가 약 50건, 지금은 5건도 안 되는 거니까 아파트는 10분의 1 토막 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경매를 잘 배워 놓으셨다가 나중에 결단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춘환 교수와 함께하는 경매 1강입니다. 자, 먼저 워밍업. 자,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8단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뭘까 이런 부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이제 오늘 저랑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강사의 강의만 듣고 끄덕끄덕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접 해보자.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물건을 한번 검색해보자. 경매 물건 어디서 검색해볼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료로 보고 싶지 않는 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이제 돈을 내고 유료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뭐 부동산 태인이나 지지옥션, 굿옥션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건을 검색한 다음에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산에 탄현역에 있는 위브더 제니스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직접 현장 답사를 갑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들하고 탄현역의 위브더 제니스를 다녀왔습니다. 자, 현장 답사. 중개사무소도 가보고 관리사무소도 가보고 직접 그 아파트 단지도 보고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권리분석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입찰가 산정 시세가 9억 5천인데 나는 한 8억 5천 정도에 낙찰 받으면 좋겠다. 가령 이제 그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자, 입찰가 산정.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지정된 날짜 기일 입찰이라고 합니다. 고양 지원에서 딱 정해요. 우리는 이 건의 경매는 2월 10일 월요일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서 입찰과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겠죠, 여러분? 대부분은 폐찰. 1등을 못한 거죠. 1등은 낙찰. 1등을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폐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유찰. 이렇게 여러분 용어도 하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낙찰받고 나중에 매각이 허가되고 확정되면 잔대금 납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일반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경매는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잔금 납부하고 이후에 등기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저분한 것들 지워달라고 하는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명도. 명도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인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동의어, 인도, 명도. 그래서 명도한 다음에 매매 바로 할 수도 있겠죠.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세를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에서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은 본인만의 선택. 그래서 경매로 돈 버는 8가지의 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를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매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조금은 그냥 알아두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내가 뭐 낙찰받고 이런 것만 할 거라면 사실 굳이 몰라도 되는데 나는 좀 퀄리티를 높이겠다. 그러면 좀 민사집행법을 한번 좀 읽어봐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집안에 품격을 위해서라도 소법전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저희 집안의 품격을 위해서 대법전.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오시면은 얼른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밤 12시에 장인 장모님 또는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민사집행법, 민법 읽어드리면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에 돌아가겠다. 예, 더 이상 너희 집에 있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집을 나갔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법을 좀 숙지하자. 그래서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민법을 또 조금은 알자.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령 뭐 근저당권이 뭔지, 유치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사전에 좀 공부를 해야만 한다. 자, 법을 좀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물건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처럼 경매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한번 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한번 보고 또 그러나 이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공신력은 최고인데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를 보더라.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경매 사이트 보고 물건을 찾아서 직접 현장 부동산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본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분석, 그죠? 네, 현장 분석.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시세도 물어보고 매물의 개수, 흐름도 알아보고 개발 호재, 개발 악재 등등. 그리고 이제 시세 어느 정도, 전세 어느 정도, 월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경매 절차 중에 이제 입찰 절차에 입찰 법정에 가서 입찰을 한다. 여러분 경매는 100% 오프라인 입찰입니다. 내가 가거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대신 갔다 와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나중에 온비드 공매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가 하는 공매는 100%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명도를 해야만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자,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부동산은 여러분 심리가 중요하죠. 심리가.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이 시장에 들어온 친구들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사실 여러분 이러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대단히 특이하게 올랐다. 그죠? 추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추후에는 요렇게 가기보다는 좀 요렇게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는 어떠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유 시간, 여유 자금, 여유가 중요해. 조바심, 일희일비 안 된다. 아시겠죠? 더 뜰 것 같아. 빨리 사야 돼. 지금 놓치면 나는 끝장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의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가격,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타당해 보입니다. 자, 2022년도 이슈. 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3월 대선,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공급 300만 원, 서울에 100만 원 짓겠다.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지으면 좋을 것 같고. GTX 노선을 2개 더 만들겠다. 윤석열 후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금도 일정 부분 좀 완화해주면 어떨까? 출구 전략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3월 대선이 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이,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이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 주식 시장에도 직격탄, 비트코인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다가오는 내일 26일이죠. 연준의 FOMC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올해 기준금리를 8번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과연 어떨까.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당연히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만약에 연준이 8번을 올린다. 0.25씩. 그래도 여러분 2%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상당하죠. 일단 3월 달에는 0.5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 금통위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그렇게 8번을 올리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기준금리가 2%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여전히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잡히는 타임에
대출 규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매 매물, 경매 물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가와 공장, 특히 상가는 이제 코비드, 오미크론, 이제 뭐 굳이 좋은 상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또 공장들이 그죠?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등등 부도가 난 케이스. 그래서 경매 물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공장은 서울보다는 서울 외곽 지역. 경기, 인천, 또 상당히 좋은 지역들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장의 좋은 입지는 사실 도로망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목을 좀 다양화하자. 꼭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 오피스텔, 또 상가, 오피스, 빌딩, 모텔, 토지 뭐 다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 네, 돈만 된다면, 네, 뭐 불법 이런 거 아닌 상태에서는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특히 이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교통망 호재 지역이 있는 지역 위주로,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망 호재 지역 GTX 노선 그죠? 근데 이미 이제 거의 다 해먹었어요, 여러분. GTX 노선 거의 다 해먹었고 나중에는 김포에서 이제 당아래가 여러분 부천 종합운동장이죠. GTX D 노선. 그다음에 이제 뭐 E 노선, 뭐 F 노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들. 대통령 후보가 하겠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것은 예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코스트 대비 베네핏.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전 국민적으로 교통망의 확충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모두 다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통망 호재 지역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동선. 예를 들어서 서울 경전철 중에 여러분 목동선이 있습니다. 목동선이 차후에 만들어질 텐데 요쪽이 여러분 양천구는 뭐가 없습니까?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 그래서 불편해. 특히 이쪽은 더욱 불편해, 여러분. 이쪽은 더욱 불편해요. 왜 불편해?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너무 불편해. 엄청난 소음. 김포공항에 이전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김포공항 이전할 거냐? 이전한다면 뭐 정말 대단히 좋은 곳이죠. 대단히 좋은 곳. 이전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안 좋은 곳.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 신월역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목동선의 시발점. 나중에 부천 원종에서부터 신월역 지나 화곡, 가양, 그 다음에 상암 지나 홍대까지 가는 서부광역철도. 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월역 사거리 아무것도 없는데 W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W 역세권 여러분. W 역세권. 더블도 목동선도 좋지만 와우 곧바로 그냥 상암지나 홍대까지 간다. 땡큐 베리 마치 여러분 아시겠죠?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점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 호재 지역 중에 하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지금 이제 1이 있고요, 그죠? 1이 있고 2가 이제 나중에 완전 개통이 된다면 좋겠다. 그때 어디? IC 나가는 데 여러분 JC 말고 JC는 그냥 돌기만 하는 거 여러분 돌기만 하는 데 말고 나가는 IC 근처에 토지, 공장 뭐 등등 대단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일 외곽순환도로도 여러분 이쪽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많이 막히고 이 좀 덜 막히고 네 그래도 2는 훨씬 덜 막히겠죠. 1보다는 그죠? 그래서 나중에 2가 생긴다면 상당히 매력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핵심은 이제 강호축. 여러분 강호축의 강은 강원도, 호남. 강원도에서 호남을 잇는 이 라인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래서 생긴 게 바로 강호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서울과 부산 X축 그죠? X축이 생긴다. 핵심은 일단 이쪽에서 보면 강릉, 원주, 제천, 특히 제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천은 요렇게도 또 요렇게도 더블이 되는 거니까 제천 좋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은 오송이죠, 여러분. 오송은 뭐 대한민국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긴다면 정말 강원도 분들 네 상당히 교통망 좋죠. 오송 갔다가 서울, 오송 갔다가 부산, 오송 갔다가 목포
그냥 꽂는 거니까 네, 얼른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경매도 부동산 투자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러한 어떤 교통법 호재 잘 알고 있어야만 한다. 자, 여러분 다음은 경매 물건 검색 및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 예. 모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 또 모르면 저의 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예. 한 3번 정도 읽어본다. 예. 그런 공부를 스스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자, 경매 물건 검색 및 용어. 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사이트.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예.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대법원 경매 치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공신력 최고, 무료, 좋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놓고 클릭해도 되고, 아파트 놓고 뭐 클릭해도 되고, 전 클릭해도 되고 뭐 등등등. 아시겠죠?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공부도 클릭해서 한번 읽어본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뭐가 있는지 체크 해보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가 궁금하다. 아파트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쭉 나오는 거죠. 예,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김포 임장을 한 100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저희 이제 카페에서 강서구 마곡 투어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제 부동산 임장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강서구 마곡은 못해도 뭐 거의 저도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갔었는데 임장하는 요령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마곡은 뭐 여전히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김포에서도 가장 많이 갔던 곳이 한강신도시, 운양, 장기, 마산, 구례 많이 갔었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운양동에 한강 신도시 푸르지오가 경매로 나왔구나. 그죠? 예. 501동 845. 그죠? 예. 전용 면적이 59니까 전용 면적 18평. 그죠? 4억 7,600인데 3억 3,300. 야, 이게 진짜 많이 뜬 거예요. 이게 24평짜리니까 옛날에는 이거 2억 4천 했는데 한 2년 전만 해더라도 한 2억 4천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더블이 된 거죠, 여러분. 예, 거의 더블이 되었다. 다 더블이 됐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 뭐냐면 자, 한강 신도시 푸르지오 김포의 관할 법원은 여러분 부천지원이에요. 부천지원. 예. 그러니까 김포에 땅이 경매로 나왔다. 빌딩이 경매로 나왔다.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다. 그럼 어디서만 한다? 부천지원에서 한다. 부천지원 어디냐? 1호선 송내역 근처에 있다. 잘 모르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번호. 사건 번호 2021 타경 31458.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건 번호인데 사건 번호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2021년도에 경매가 신청되었다. 타경 경매 사건 부호. 이게 타경하면 이 경매 사건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1458 1년 번호. 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만약에 수강생 중에 만약에 홍길동이 있다. 근데 홍길동한테 내가 판결문을 받았다. 돈을 1억 원 받는 판결문 받았다. 근데 홍길동이 용산에 빌라가 있다. 그럼 제가 그 용산에 빌라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어디? 용산의 관할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5호선 애호개역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딱 경매를 신청해. 그러면 사건 번호가 어떻게 나오냐? 앞에는 2022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2022년도에 신청하니까 앞에 숫자는 2022. 그 다음에 경매 사건이니까 타경. 그 다음에 1년 번호. 만약에 민사 사건이다. 1심 단독 사건이다. 그러면 2022 가단. 어쩌고저쩌고. 형사 사건이다. 2022 고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혼 사건이다. 2022 지단.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파트다. 그 다음에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501동 804호다.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감정가는 4억 7,600이었는데 한 번 유찰된 가격이 70%. 대부분의 법원이 자, 만약에 10억이다. 10억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해. 유찰되죠, 여러분? 그러면 서울은 곱하기 0.8. 예, 그래서 최저가를 8억으로 다운시킵니다. 또 유찰돼. 그럼 8억에 0.8. 예, 그러면 6억 4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여기 부천지원, 예, 또 일산, 또 인천 이런 데는 곱하기 0.7. 그래서 7억. 또 유찰돼. 0.7. 4억 9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4억 7,600인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70%. 이번에
최저가는 3억 3,320만 원. 자, 이번에 내가 이거 입찰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 이상 써야 돼요. 이 금액 이상. 3억 3,320만 원. 오케이? 네. 담당 경매에는 해당 경매 6개고 입찰은 오늘이었네. 1월 25일. 유찰이 한 번 된 사건이에요. 유찰이 한 번 된 사건. 아시겠죠? 네, 유찰 한 번 된 사건. 이런 것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졌죠? 이런 걸 신건이라 그래. 신건. 신건. 여러분 잘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되는 거니까 쫄지 마시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 상세 검색. 부천 지원의 2021 타경 31458 사건. 사건 번호 2021 타경 31458. 나중에 입찰표 쓸 때 사건 번호 더 쓰면 됩니다. 전자는 뭐냐면 이 경매 사건을 채권자가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했다는 거예요. 법원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전자 소송 사이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건 번호. 예, 물건 번호. 여러분 물건 번호 여기서 하나 간단히 하고 갈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설춘환이가 홍길동한테 판결을 받았다. 예, 홍은 설한테 1억을 줘라. 그런데 홍의 부동산이 용산에 빌라가 하나 있다. 예, 그러면 내가 내일 경매를 시작한다. 2022 타경 792 경매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빌라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빌라에 대해서 물건으로 1번을 줘요. 근데 여러분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건 번호로 물건이 특정돼. 그래서 사건 번호를 나중에 입찰표 쓸 때 사건 번호 쓰고 물건 번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물건 번호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홍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홍이 만약에 용산에 빌라 하나 또 용산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 그럼 제가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2 타경 792. 나중에 이제 요거 법원이 감정평가하고 매각할 때는 사건 번호는 하나인데 빌라 따로 팔고 1번으로 아파트 2번으로 따로 팔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건 번호 이런 걸 물건 번호라고 한다. 이때는 물건 번호를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 번호로는 물건이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야 여러분. 간단히 그런 얘기야 여러분. 예,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은 아파트. 감정평가액은 4억 7,600. 최저가는 한 번 유찰돼서 3억 3,320만 원. 네, 이 금액 무조건 이상으로 써야 됩니다. 이번에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 오늘 딱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가령 1월 25일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가령 그 시간에 반드시 와야 돼요. 누가? 입찰할 사람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시간은 이제 1층 122호 법정.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부천지원에 가가지고 여기 경매 입찰하러 왔는데 입찰 법정이 어딥니까? 그러면 알려주면 되는 거죠. 꼭 거기를 뭐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입찰 시간은 사전에 해당 경매계 또는 관할 집행관 사무소 전화해서 혹시 부천지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입찰 시간인가요?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10시부터 11시, 우리는 10시부터 11시 반, 우리는 10시 반부터 12시 이렇게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자, 소재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부천지원의 경매 6개. 사건 접수는 작년도 3월 8일 날 됐나 봐요. 그랬더니 3월 9일 날 경매하기로 했고 그냥 배당 요구 종기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 전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받아준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용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 모르면 일단 패스해 여러분.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은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700만 원 정도 받을 게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거예요. 찍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일내 봤더니 작년도 12월 14일 날 4억 7,600에 했는데 유찰됐어요, 유찰. 그런데 이제 오늘 1월 25일 날 오늘 과연 어떻게 됐을까?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이 좀 경매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권리 분석은 요 소리 하나만 보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2021 타경 31458이 사건 번호예요. 요건 사건 번호가 아니에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1458이고 요거는 이제 경매의 종류예요. 요건 강제경매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같은 거 가지고 경매 시작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충. 네. 물건번호 1번. 원래 이제 경매는 옛날에는 판사가 있는데 지금은 사법보좌관. 그냥 법원의 직원이에요. 한 5급 사무관 네, 정도. 네, 한상호라고 하는 분이 이 경매 절차를 판사 대신에 리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가액 얼마인가는 이제 별지. 별지는 뭡니까? 별지는 이걸 매각물건 매수서는 요거랑 요게 하나의 세트예요. 아시겠죠? 요거랑 요거랑이 한 세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한강 신도시 푸르지오 501동에 804호.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면적은 전용 면적.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액이 4억 7,600. 12월 14일 날 4억 7,600. 이때 유찰되면 1월 25일 날 3억 3천. 또 이때라도 혹시 유찰됐다면 3월 8일 날 2억 3천. 또 유찰됐다면. 네, 그래서 통상 처음에 공고할 때 4매각기일을 통지해줘요. 이 사건은 첫 번째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이날, 안 되면 세 번째 이날, 안 되면 네 번째 이날. 오케이? 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각물건 매수서 읽는 요령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선순위 설정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인트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 이거 녹화본 설교수 강의 녹화본 올라가니까 잘 모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자,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2016년 4월 27일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낙찰되고 낙찰자가 돈 내면 낙찰자가 떠안을 건 뭐고 떠안지 않을 건 뭐가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권리 분석 보면 거의 문제 없어요, 여러분. 100개 중에 100건의 물건 중에 한 97, 8건이 문제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저당권, 배당 요구 종기일 2021년 5월 25일인데 이 지금 아파트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상은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다. 이제 선순위 임차인 이런 사람 중요한데 지금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 없으니까 낙찰자가 떠안을 사람 없고 여기 특별하게 뭐라고 쓰여 있지 않죠. 그 얘기는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요것만 보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자, 부동산의 표시 여러분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한 거예요. 법원이 경매할 때 감정평가사를 랜덤으로 돌려서 이 아파트는 설춘한 감정평가사가, 그 다음 거는 홍길동 감정평가사가, 그 다음 거는 뭐 성춘향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막 랜덤으로 돌려서 했더니 이번 감정은 이진순이라고 하는 감정평가사가 이 아파트는 4억 7,600만 원이다. 언제를 기준으로? 작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4억 7,600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도 12월 달에는 한 4억 9,600, 5억까지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지금은 약간 애매합니다. 자, 봤더니 감정평가 명세표를 봤더니 토지 1억 9천, 건물 2억 8,500에서 4억 7,600이 됐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행관이 현장 가서 현황조사서를 또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두 번 갔나 봐. 두 번 여러분. 두 번 갔는데 임대차 관계 제로. 임대차 관계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점유관계, 채무자 점유. 현장에 갔는데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전입세대 연락 결과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출입문에 권리신고 관련 안내문 부착하였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은 경매 물건 사례. 경매 물건 사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그죠? 너무 많아서 질문 받기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간단히 질문이 있을까요? 한 5분 동안 질문 타임. 그리고 이제 쭉 가고 싶은데 쭉 갈 겁니다, 여러분. 자, 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대단하신 분들도 다 오셨으니까 예,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 아, 우리 화영 씨 어렵죠. 네, 처음에 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약간 어렵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또 다운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화영 씨 힘을 내세요. 네, 고아라 씨,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려워도 반드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책 하나 정도 읽고 왔었어야 된다. 네, 이런 책 하나 정도 읽고 왔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네. 자, 우리 근숙 씨는 시원시원 재밌습니다. 네, 빠르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빠르지만 1시간 동안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녹화본을도 한번 아라씨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연 씨 됐나요? 네, 좋아요. 하영 씨 맞아요. 이것도 구매할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정희 씨, 네, 근저당권 설정에 다른 부채가 있다면 경매 물건 가능. 전부 다 소매라니까 네, 문제가 없다.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퇴거하는 건가요?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 거니까 나중에 낙찰자 만약에 선순위라면 낙찰자가 못 받은 게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쨌거나 전입신고한 임차인 후순위라면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매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책 제목 네. 서춘환 교수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네, 처음 공부. 네. 자, 우리 이영겸 씨 그때도 정신없이 했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느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경매는 고딩 때부터 지연 씨 최고. 네, 지영 씨 이 책 너무 좋아요. 땡큐 베리 마치.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